네, 이번 주도 정중앙에 휴일이 껴있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시장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임 나타내면서 보다 큰 상승폭 쌓아 올려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양 지수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참 반갑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에 잠금 해제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임성우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과 오늘 나눠볼 종목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기로 하겠고요. 머니맵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종목들 SK하이닉스가 2.7% 상승으로 보다 상승 탄력 강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가 무려 7% 넘는 급등세 시연을 해주고 있고요. 장 초반보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더 좋네요. IT 섹터 내에서도 이스페타시스가 2% 가까운 상승 흐름 쌓아 올려주고 있고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2차 전지가 되겠습니다. 테슬라의 4680 배터리에 관한 이슈가 흘러나오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 2%대 상승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4.46%까지 상승 흐름 잘 쌓아 올려주고 있습니다. LNF는 무려 9% 급등세 시연을 해주고 있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는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HLB가 1.98%, 알테오젠 0.7% 강세 속에서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 현대차는 IPO 본격화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1.8% 강세, 은행주도 표정 좋고요. 조선기자재 쪽이 중국의 조선사 합병 이슈로 조금 전반적으로 쉬어갑니다. 낙폭이 좀 과하지 않나 싶은데 HD 현대중공업이 5% 넘게 빠지고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도 낙폭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게임주 NC소프트가 7% 넘는 급등, 우주항공 국방섹터, 전력기기 쪽도 좋은 표정 짓고 있습니다. 네, 머니맵 들여다보고 왔는데요. 오늘 임성우 부장님과 함께 어떤 종목들 이야기 나눠볼지 첫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관심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SK하이닉스 오늘도 2% 넘게 상승 흐름을 시연을 해주고 있어요. 이미 사상 최대 이익이라는 소제목 붙어 있는데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는 지금 실적 면에서 기대감 여전히 좋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 우리 시장도 개막이 될 텐데 이 사상 최대라는 키워드 저희가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이달 말에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죠. 근데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보면은 영업이익이 한 6.8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전에 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은 2018년 3분기였었습니다. 그때 6.5조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넘어선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앞자리 7조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아무튼 굉장히 좋은 실적이 3분기 나올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의 DS 부문, 그러니까 반도체 부문의 DS 부문이죠. 지금 시장 예상치 6.3조예요. 그러니까 예. 삼전의 반도체를 넘어섬과 동시에 사상 최대이익을 찍는다라는 거거든요. 하이닉스가 이번 분기에.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거는 2018년 3분기는 어떤 시장이었냐 하면은 메모리 반도체가 2016, 17의 초호황기를 넘어서서 이제 다운 사이클로 접어들기 직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크아웃을 하고 이제 내려가던 시기예요. 근데 실적은 그 이후로까지 이제 최대를 찍었다가 이제 그거로 이제 실적도 가미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HBM하고 SSD, AAI 향으로 관련 있는 아이템만 좋지 레거시 메모리는 전혀 좋지가 않아요. PC, 스마트폰 여전히 안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 회복도 되지 않은, 기존의 전방 시장 회복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상 최대액이 이미 벌써 나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레거시 메모리 쪽이 언젠가 회복이 될 거라면은 그때 가서는 AI 수요도 계속 될 거고요. 이익이 훨씬 더 레벨이 완전히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번 분기 실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실적 우리가 분기마다 받아보고 있습니다만 SK하이닉스의 이번 실적은 뭔가 달라도 다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그렇다면 이 사상 최대라는 키워드를 받고 초격차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받아들었을 때 SK하이닉스 하면 결국 HBM 이야기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가 이 메모리 시장에서 초격차라는 단어는 사실 삼성전자한테만 주어지던 타이틀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HBM에서 이미 하이닉스는 1위 자리를 굳건히 했죠. 근데 레거시 반도체에서도 사실 삼성전자가 약간 공정 경쟁력에서 조금 하이닉스보다 뒤처지는 이런 뉴스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물론 팩트 여부는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HBM만 볼까요? 이게 하이닉스가 지난달 말에 캘리포니아에서 했던 어떤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제조 시간 기준으로 빨간색이 하이닉스고 나머지 파란색이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사용하는 공법인데요. 제조 시간이 하이닉스가 1시간이라면 나머지 경쟁사는 8.8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이 정도 차이가 만약에 사실이라면은요, 따라잡기 쉽지 않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아무리 HBM 공급이 시작된다고 해도 그 점유율 격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 정도가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이 HBM 시장에서 초격차라는 타이틀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낸드나 SSD 그리고 일반 레거시 원비 메모리, 원C 디램 이런 쪽에서도 사실 하이닉스가 최근에 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메모리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판도가 뒤바뀔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그런 상황이 지금 하이닉스에게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에게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와중에 결국 그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SK 하이닉스의 초격차 전략이 아니었나라는 이야기를 짚어주셨고요. 자, 세 번째 키워드 바로 이어가 볼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 뭐 현재 주가는 사실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떠한 모멘텀으로도 가잖아요. 이벤트의 달이라고 할 수 있는 10월입니다. 어떤 이벤트들 자리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10월에는 이제 테크 이벤트가 상당히 많아요. 뭐 물론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하겠지만은 실적 발표 외에도 일단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엔비디아가 AI 서밋을 개최합니다. 네, 엔비디아의 어떤 GB200에 대한 그 양산 시기와 그 수요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젠슨 왕으로부터 언급이 될 거고 그리고 또 10일에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데이가 있죠. 이게 뭐 테슬라만의 어떤 전기차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된 그냥 국한된 이벤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테크, AI 전반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또 많이 나올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또 애플의 인텔리전스, 그 애플이 아이폰 16이 이미 발표가 됐고 그 인텔리전스 거기에 들어가는 AI 솔루션은 이제 10월 말에 이제 런칭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테크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는 AI 수요가 과연 지속되고 있는가? 최근에 여러 우려들이 있었지만 그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인지 계속 강화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부분이 폭스콘의 실적이었어요. 폭스콘이 주말 사이에 3분기 실적이 나왔거든요. 전년 대비 20%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찍었습니다. 이 분기 매출을 찍은 가장 기여한 부분은 AI 서버와 네트워킹 제품, 주 수요처는 엔비디아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수요가 여전히 굉장히 좋다라는 걸 폭스콘 실적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은 우리 테크 주식들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이벤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거의 하락률이 비슷해요. 고점 대비 30%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사실은 더 좋은 주식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이닉스가 지금에 있어서 펀더멘털이나 실적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이닉스가 괜찮은 매수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SK 하이닉스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이전 최고가인 25만 원 목표가 말씀드리겠고요. 선저가는 13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는데 저희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훈민이 아빠님께서 SK 하이닉스가 지금 뭐 TC 본더 장비를 한미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 발주를 넣는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장비 쪽도 계속해서 지켜봐도 되냐 이런 뉘앙스로 좀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짧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SK 하이닉스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장비주들도 같이 좋을 겁니다. 뭐 지금의 한미 반도체나 여러 장비 벤더가 다변화되는 이런 이슈가 있지만 결국에는 그 전체 하이닉스의 파이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 뭐 이게 흑백 논리로 보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하이닉스의 밸류 체인은 같이 다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SK 하이닉스 밸류 체인도 함께 보자라는 이야기와 함께 SK 하이닉스의 목표가 25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잠금 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종목은 오스코텍입니다. 레이저 티닙 약가 책정의 의미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유한양행이 이 이슈로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게 흘러가고 있죠.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스코텍의 첫 번째 키워드는 레이저 티닙입니다. 유한양행과 함께 좀 주가가 움직이나 싶었는데 상대적으로는 좀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유한양행 대비해서 오스코텍이 원 개발사임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가 차별화되고 있었죠. 지난 한두 달 사이. 그러니까 8월에 이제 승인받은 이후로요. 네.
근데 이제 지난달 말에 레이저 티닙의 약가가 공개가 됐어요. 이제 미국에서 1년 기준 약가가 21만에서 23만 달러로 책정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레이저 티닙 가격인데 밑에 이제 17,990달러로 나오죠. 이거를 1년으로 환산하면 21만 불 정도 되는 거고요. 기존의 시장 1위, 비소세포 폐암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약 타그리소의 약가 16,900불. 이거보다 한 6% 정도 높게 책정이 된 겁니다. 되게 좀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보통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을 한다 했을 때 기본적으로 대부분 시장에서 생각하시는 거는 기존의 1위 제품 대비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져가면서 약가는 더 낮게, 그래서 네.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면서 시장을 침투한다. 이게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전략이거든요. 근데 가성비 전략. 그렇죠. 한국산 제품은 일단 가성비를 갖고 가야 된다. 근데 네. 그게 아니라 가격이 더 높게 나왔다는 거죠. 한국 제품 신약이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임상 결과에서 레이저 티닙의 약효가 타그리소보다 더 높게 또 효능이 좋게 나왔다는 걸 이미 확인이 됐는데 가격으로도 그 가치가 인정이 된 결과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가격이 이렇게 비싸면은 처방이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싼 약을 찾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항암제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효능이 중요하죠. 효능이 좋은 약을 의사들이 처방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약가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모두 굉장히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레이저 티닙의 약가 책정이 오스코텍에도 그리고 유한양행에도 굉장한 호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이어가 볼게요. 로열티가 그렇다면 어떻게 책정이 되는가? 이 부분도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유한양행이 아니라 제가 오늘 오스코텍을 가져온 이유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 2번과 3번에서 말씀드릴 건데 로열티 구조를 한번 다시 볼게요. 레이저 티닙의 원개발사가 오스코텍의 자회사인 제노스코입니다. 제노스코를 오스코텍은 70%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존슨앤존슨이 이거를 가져갔죠, 약을. 예. 그래서 마일스톤과 로열티 총 수취금에서 유한양행이 60%, 그리고 오스코텍이 40%를 수취하게 되고요. 이 40%를 다시 반반 나눠서 오스코텍과 제노스코가 나눠갔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은 오스코텍의 지배주주 입장에서는요. 총 분배되는 금액의 34%의 가치를 받게 됩니다. 예, 요거까지 정리를 일단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로열티 구조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이 오스코텍의 현재 가격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좀 빠르게 들어보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지금 타그리소가 연간 매출이 한 60억 불 정도입니다. 근데 존슨앤존슨이 목표가 타그리소 대비 50%를 하겠다. 이 목표를 제시했거든요. 그러면은 30억 불의 매출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요. 로열티율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근데 보통 10% 이상이거든요. 그런 10%라고 가정하면은 유한양행 팀에게 수취되는 분배금이 4천억 원 정도고요. 여기서 아까 계산한 대로 오스코텍이 갖게 되는 가치는 주주 가치가 1,300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오스코텍 시총이 1.4조예요. 그러니까 한 퍼러 기준을 했을 때 10배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예. 굉장히 저는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유한양행 대비해서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다. 유한양행은 승인받은 이후로도 한 30% 정도 추가로 주가가 올랐는데 오스코텍은 오히려 그때보다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스코텍에 좀 더 주식 측면에서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오스코텍 가져왔고요. 목표가는 68,000원 그리고 손절가 3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유한양행이 조금 빠지고 있고 오스코텍이 살짝 오르고 있는데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다시 복기를 좀 해보면 유한양행이 오르는 동안 오스코텍은 반면에 오르지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 유한양행보다 오스코텍의 주가 상방이 조금 더 크게 열려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도 오스코텍 목표가 68,000원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에 잠금 해제 메리츠증권 도곡지점의 임성우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